최선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걸 실수를 줄이는 거야. 사실은 다른 게 아니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문제 풀고 집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라는 그 정말로 바보같이 멍청한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나 이거 틀린 문제가 아니야. 근데 틀렸어. 왜? 깜빡 문제 풀면서 실수를 하는 거야. 그 실수가 보통 몇 개 정도 나오더냐? 적어도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5개 정도는 보통 실수가 나오거든요. 이 5개 실수를 얼마나 줄이냐가 합격과 불합격을 잡습니다. 5개 몇 점이죠? 무려 12.5예요. 우리 과목 하나당 5개씩만 실수했다 쳐봐. 엄청난 실수예요. 12.5점이면 천당과 지옥을 나누고도 한참 남는 점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요 실수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자꾸 풀면서 자꾸 공부 다시 하는 이거 뭐죠? 그 실수 줄이려고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렇게 났을 때 이거 조심하라. 이럴 때 조심하라. 이럴 때 조심하라. 이것 때문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요약집에 있는 거고 많이 공부한 건데 문제 풀면서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들 이것만 줄이는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고 자 이제 또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몇 번? 13번부터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이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떨러? 공자생, 외국삼. 아이고 대답은 되게 잘하네. 그죠? 그래. 공자생, 외국삼까지는 애워놨는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돼야지 문제를 풀지. 그죠? 자, 먼저 개발계획을 공이 뭐죠? 공모하는 경우.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은 조심할 게 있다 그랬죠?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래. 즉 생산녹지지역 전체에다가 도시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식이야. 봐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 어디라고?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 생산녹지지역 이 안에다가 뭘 지정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생산녹지지역도 도시개발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에 차지하는 건 얼마만 차지하라? 100분의 30이야.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이렇게 지정했어. 이렇게 지정해.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그중에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는 건 얼마? 100분의 30 이하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될 것 이 말입니다. 아셨죠? 말귀를 조심해서 이 말귀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돼. 이 그림을 잘 봐봐. 생산녹지지역이란 이 용도지역 안에다가 도시개발 이렇게 지정하는 건 안 되고 얼마만 포함시켜라?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생산녹지역이 차지하는 건 30% 이하만 도시개발구역에 차지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녹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이게 몇 번? 세 번째. 네 번째,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은 뭐죠? 이게 농림지역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거야. 그죠? 도시지역? 외지역. 이 외자만 외워도 뭐하냐고. 외가 뭔지를 알아야지. 외는 어디를 말한다? 도시지역 외니까 어디죠? 당연히 어디를 말한다? 관, 농, 자를 말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 농, 자. 그러니까 어디래 여기는? 농림지역. 그럼 딱 보는 순간마다 도시적, 외지적이나 관농자, 농림지역. 이게 떠올랐어야 되지. 이게 안 떠오르면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상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는 4만 제곱미터이고 나머지 6만 제곱미터는 어디에 걸쳐 있다? 녹지지역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는데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지역이고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게 이거 무슨 뜻이죠? 아까 3이 뭐예요? 3이.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이랬었죠? 이거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를 차지해야 돼?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뭔다고?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랬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전체가 얼마랍니까? 면적 10만이라고 주어지고 그중에 주상공 차지하는 게 얼마랍니까? 이게 4만이래요. 그럼 4만이면 몇 퍼센트야? 10만에 4만이면 몇 프로?
설마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없겠죠? 예, 10만 중에 4만이면 몇 퍼센트다? 40%잖아. 그럼 30% 이하에 속해요? 30% 초과에 속해? 30% 초과잖아. 그러면 아니야. 30% 이하만 차지할 때만 그런다 그랬지 초과를 차지하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귀를 정확히 알아듣느냐. 30% 이하일 때만 이걸 적용하니까 30% 초과니까 이건 적용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틀렸어? 5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에요. 아셨죠? 자, 14번.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몇 가지 있었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구랑? 중국 공산당과 뭐하라? 긴급히 협의하라. 어디에 나오죠? 76페이지. 요약지 76페이지면 국장이 도시개발을 지원하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고 책에는 새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그죠? 그죠? 책에는 새빨갛게 칠해놨는데 도대체 머리는 새하얀이 참 문제야 그죠? 책은 빨간데 머릿속으로 어떻다고 하얀이 그게 문제죠. 머리가 하얘졌으니 이게 문제죠. 하여튼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랬죠? 중이 뭐죠? 중부터 해봐. 중앙행정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여기 2번에 관계중앙행정이 요청하는 경우 나와있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어디 나왔죠?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맞죠? 공이 뭐죠? 공공기관에 장하고 또 하나 전부출연기관장 지방군사 안 들어가요. 공공기관에 장하고 전부출연기관장이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뭐와 밀접한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뭐 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 또 그것도 요청 이렇게 써라잉 아니야 제안하는 경우 그때는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자기가 제안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몇 번이죠? 3번이야. 거기 악정. 또 4번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 그때는 뭐하죠? 다지들끼리 둘 이상의 시도사 대도시가 지들끼리 뭐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셨죠? 그럼 어떻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립된 게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지. 지들끼리 협의됐으면 뭐죠? 협의한 자가 지정하면 되는 거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했으니까 그 정해진 자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국장이 거기 왜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한다. 아까 중국 공산당과 긴급하게 한다 그랬죠? 긴급하게 협의했으니까 긴급 맞습니다. 틀린 것 4번.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조합은 도시개발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지. 무슨 방식은 안 된다? 수용 방식은 안 된다. 왜 그런다 그랬어? 이유. 조합이 뭐죠? 조합이?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 누구야? 조합원이잖아. 그 여러분들은 왜 조합원 하는 겁니까? 왜 조합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땅 개발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 내 땅이 뺏기기를 바라려고 조합원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죠? 근데 수용 방식이 뭐 하는 거야? 땅을 뺏는 거잖아. 그럼 조합원 땅을 뺏는다? 그럼 누구만 남아 나중에? 조합장 한 명 남겠네.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잖아요.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공동개발해서 우리끼리 나눠갖자. 이게 조합을 설립한 목적이지. 자기들끼리 설립해가지고 지들 땅을 지들이 강제로 수용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다? 수용 방식으로는 조합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래 누굴 지정한다 그랬죠? 니들 땅이니까 니들이 개발하라. 토지 소유자랑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3가지 사유.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몇 페이지? 81페이지 맨 밑에 쪽 81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이 개발해서 니들이 나눠 가져라. 토지 소유자 좋아. 근데 꼭 걔들만 지정해? 아니요.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3가지 사유가 있으면 누굴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몇 명이 들어가죠? 4명. 누구? 지토공신.
지토공신 번역하시오.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 자들 시험 문제가 그것도 났었다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그래서 거기 지토공신에 안 들어간 자를 써라.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2번은 맞아요? 예, 지방자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문장이죠. 3번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죠? 또 4번 토지 수의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는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예, 조합 설립 인가 전이야? 인가 신청 전이야?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했던 거 처리할 수 있다. 책에 있어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는 처리할 수 있다. 몇 페이지? 83페이지. 맨 윗박스에 가나다의 라번에 들어있어. 가나다라 몇 번? 다번인가? 다번에 들어있어요. 거기 그때 처리한 자들은 동의자 수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더 이어지죠. 몇 번? 여기 5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자, 이 친구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셨어요. 근데 이분 땅을 내가 취득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조합원주의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됩니다. 조합원이 했던 땅을 이분이 갖고 있던 걸 나한테 팔았어. 그럼 난 조합원주의를 승계했죠. 문제는 나는 승계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아닐 것 같아. 나 처리하려고 해. 그럼 승계받은 자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아까 이분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었죠? 이분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까지는 처리할 수 있었죠. 승계받은 자도 그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아까 책에 있던 거 답번 밑에 라번, 그 라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문장. 그 라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16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기억령 둘 중에 지정권자는 누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때나 또는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때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뭘 만든다? 규칙을 만드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다만 거기 토지 소유자하고 민간 시행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 조합은 제외라고 됐잖아. 왜 조합은 제외되죠? 조합은 뭘 만들어? 정관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스스로 정관을 따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여긴 조합은 제외되고 나머지 민간 시행자하고 같이 할 때만 뭘 만든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는 얘기야? 지정권자가 야 니들 정관 만들어. 규약 만들어. 라고 규약을 만들라고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까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뭐 떠오르죠?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래 누굴 지정하는데 토지소유나 조합을 지정하는데 그 자들로 지정하지 않고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했을 때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이야. 이 자들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었잖아. 이 자들도 그 시행할 때와 또 하나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이 자들이 만드는 규칙을 뭐라고 한다? 시행규정이라 한단다. 그래서 규약이라는 용어하고 시행규정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관에서 있어요. 용어 정의 확실하게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건 5번만 정답. 자, 다음 27번. 이거는 50%가 쪼개야 한데 42%입니다. 과락을 겨우 간단한 면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써 옳은 것. 1번.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에서 전부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건 핵심이 뭐죠?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방식에서 무슨 방식은 안 된다? 처음에는 야 땅 줄게.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야 보상비 줄 테니까 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건 돼도 환지 방식으로 찾아내다 수용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세 가지예요. 어떻게 했죠? 공공시행자가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공수환.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처음에는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을 뭐로 바꿈으로써 환지 방식으로서 전부가 환지 방식이었다. 공혼환.
모든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추진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된 땅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수용 안 된 건 환지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결국 전체는 뭐가 됐다? 혼용 방식이 됐다. 공수환, 공혼한, 시수혼. 그때 마지막 이 시행자 중에서 수용 방식으로 추진 못하는 자가 아까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조합. 조합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 시행자의 조합은 재배. 왜?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머리 짜면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그 세 가지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요약집에는 나눠져 있나요? 몇 페이지야? 87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사업시험 방식의 변경하고 거기 써놨어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회 때, 32회 때 벌써 두 번이나 했던 거예요. 자, 따라서 그거는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어디 갔어? 1번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330점 이하인 다세대 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공급 방법의 추첨의 방법은 89페이지에 나오죠? 89페이지에 보면 뭐뭐 있었죠? 첫째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추첨으로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공공택지. 세 번째는 330점부터 이하되는 330점 이하되는 뭐가 있죠? 이거는 단독주택용지 이게 있고 마지막 공장용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요게 문제되는 거죠. 330점 이하되는 무슨 용지? 단독주택용지라고 했어. 근데 여기는 뭘 준대요? 다세대 주택이래. 대안돼. 다세대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세대가 들어가면 안 되죠. 단독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걸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외워놓고선 다세대라고 써놓으면 다세대가 도대체 여기 왜 껴들어가는지 이유를 몰라. 왜 들어가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이지 다세대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다세대가 아니라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할 때는 무슨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익계약. 어디에 나오죠? 89페이지 맨 밑에 박스 끝에 나와 있잖아. 친절하게 나와 있어. 봐봐요. 89페이지 맨 밑에 토지상환 채권에서 상환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밑줄 거져 있어 안 거져 있어?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아셨죠? 밑줄쳐는 뭐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했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거 알려고 절대 하지 말라. 지금 있는 것도 차고 넘쳐요. 그것도 몰라서 떨어지는 거지. 지금부터 뭐 새로운 걸 몰라서 떨어진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니까 알고 있던 거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숫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지산 채권에서 상환할 때는 무슨 계약?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 4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라 변경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라 했어.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면 된댔어. 예,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었죠? 예, 어디에 나오죠? 89페이지 중간 위에 공급계획의 작성 및 승인이라고 돼 있어. 옛날엔 작성 및 제출, 지금은 작성 및 승인. 작성해서 승인받지. 제출한다면 틀린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5번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무료사회복지시설이야. 또 임대주택, 공장 등의 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조성 원가로 공급합니까? 아니야. 무슨 가로 한다 했죠? 여기는 저기 원래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가격평가 방법 있던가? 가격평가 방법, 수용 방식의 맨 마지막 조성특의 공급 방법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원형지 나오죠? 원형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원래는 가격평가 방법이 나와요. 근데 뭐 가격평가 방법을 저도 빼놓버렸는데 어떻게 돼 있죠? 가격평가는 원칙은 감정가격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원칙은 감정가격. 그런데 학폐공사. 이건 그림구법에 그려져 있었어. 학폐공사,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공장이라든지 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줘도 되는 것들이거든. 비싸게 받지 않고 그건 싸게 주겠다. 싸게 주는 걸 뭐란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예,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성 원가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따라서 뭐로 해야 돼? 감자 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조성 원가 하면 틀려버립니다. 정답은 3번. 18번.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토지 부담률. 다음의 조건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산출하시오. 이것도 28%밖에 안 돼. 이것도 몇 번 설명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체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 중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 풀어. 자, 이 전체를 뭐란다? 환지 계획 구역.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환지계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면적 중에 여러분들이 환지로 받지 못하는 면적 뭐라 부르죠? 보류지. 그 중에 전체 중에 여기 뭐 있습니까? 보류지 면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못 받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보류지 면적이 여러분들이 부담한 거죠. 그럼 전체 환지계 구역 면적이 여기 얼마로 줄어들었죠? 10만. 이게 10만이라는데 보류지 면적은 얼마랍니까? 얼마를 줬어? 6만. 이 보류지가 6만 면적이잖아. 그럼 10만 분의 6만을 부담했으니까 10분의 6을 부담했으니까 얼마큼 부담한 거야? 60% 부담한 거죠. 그럼 토지 부담률 60% 맞을까?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 땅들이 있어요. 이 중에 또 일부가 요만큼은 일부가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죠? 원래부터 여기 있던 뭐가 있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도로나 공원은 여러분 거였어서 여러분 게 아니야? 아니죠.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무상입수됐으니까 공공시설 거에 관리청 거였었지 원래부터 여러분 게 아니잖아. 그럼 뭐는 빠져야 돼? 공공시설 면적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던 원래부터 했던 공공시설 면적은 여러분이 부담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여러분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빼자는 얘기야. 부담하는 게 아니야. 또 뭐도 있죠? 원래부터 누가 갖고 있는 거?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럼 시행자 거는 여러분 거야? 아니잖아. 시행자 거지. 여러분 게 아니었었잖아. 그러니까 시행자 소유하는 건 이건 원래부터 여러분 게 아니니까 빼자는 얘기야. 이 둘을 빼자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 이렇게 빼죠? 자, 원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환지계 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인데 거기서 두 개를 빼란 얘기야. 요거를 각각 여기서 빼란 얘기입니다. 그걸 빼란 얘기야. 그렇게 계산하면 곱하기 100하면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면 이게 토지 부담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10만 분의 6만 해놓고 빼기 공공시설 면적 1만, 시행자 소유 면적 1만이죠? 그럼 1만 얼마 빼란 얘기야? 2만씩을 빼란 얘기야. 그럼 6에서 1을 빼고 10에서 1을 빼란 얘기입니다. 그럼 10에서 1 빼면 얼마죠? 8. 그 다음에 6에서 1 빼면 4. 그죠? 8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얼마? 50%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10분의 6 하면 얼마죠? 60%. 60%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내려가요. 얼마 됐다? 50% 계산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위에도 1을 빼고 밑에도 1을 빼니까 똑같이 1을 빼니까 퍼센트는 같아지지 않아요? 산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10분의 6이 아니고 똑같이 1을 뺐어도 숫자가 작은 숫자에서 1을 빼는 거하고 큰 숫자에서 1을 빼는 거하고 비율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퍼센트가 몇 프로 나온다? 60% 하라. 50%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자, 이제 19번 전비법으로 넘어갑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전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먹고 그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비사업의 근본 목적 뭐죠? 도시기능의 회복 이게 목적이에요. 왜요? 전비구역에서 전비개발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일정한 사업을 뭐라 부른다? 전비사업이라고 하자. 이게 맞는 개념 정의죠. 근데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잘 들어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거까지 맞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무슨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비기반시설과 공도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한다. 그때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죠? 그럼 여기 뭐라고 쳐야 돼?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돼 있지. 공동주택 밀집지역 안 돼요. 공동주택이 밀집하면 그건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재건축으로 간다고 생각해야지. 보면서 공동주택을 썼는데 공동주택 글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뭐라고?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고, 틀린 문장이고, 디귿은 재개발 사별한 정비기발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재개발사 맞죠? 하나 더. 상업지역하고 또 하나 공업지역 등에서, 그건 조심해야 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하면 안 돼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 내 회부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뭐 하려고? 이건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뭐라 부른다? 재개발 사업. 네 번째. 그럼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발서는 열악합니까? 아니요.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거 그때 정비기발서는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니을은 몇 군데가 틀렸어? 두 군데가 틀렸어요. 어디가? 정비기발서는 열악하다가 틀렸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 두 군데 틀렸죠. 그래서 정비기반서는 양호하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랬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는지를 자꾸 문제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냐면 어디를 틀리게 내지, 어디를 어떤 식으로 바꿔내지, 이걸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예측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되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짜샤, 여기 이렇게 바꿔낼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여기 틀렸어, 여기. 여기도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눈에 보여야 돼. 시험장 갔더니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건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틀려고 했는지. 10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읽어도 뭐 해야 돼?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어디를 틀리게 낼까? 여기를 어떻게 틀릴까? 이거 생각하면서 해오셔야 되지. 그래야 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약집을 꼭 옆에다 두라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내가 틀렸잖아? 그럼 틀렸으면 문장, 정확한 문장에서 뭐가 있어? 아, 이거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공동주택 좀 밑줄을 크든지 빨간 걸 또 한 번 더 칠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갖다 뭐 하든 갖다 씹어 먹든지 하여튼, 그죠? 하여튼 거기를 무슨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 여기 진하게 표시했을까? 아, 이거 이렇게 바꿔내면 틀리구나.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 아, 여기 틀리게 내면 틀린댔어. 여기 틀리면 틀린댔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책에다 표시를 조금씩 하면서 내 거로 소화시켜 나가는 거. 그것이 마지막 남은 36일 동안 할 일이더라. 36일 맞아요? 예, 앞으로 30년 할게. 그런 거 수정 작업하는 거야. 내가 여기 생각 못했던 것이 이렇게 문제가 날 수 있다. 조심할 거. 밑줄 쳐놓고 표시해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마지막 정리해서 아까 뭘 줄여나가자? 실수를 줄여나가는 자.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해야 될 지금부터의 단계다.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하세요. 자, 근데 몇 번 질문이야? 다 끝났나? 예,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맞는 걸 고르랬어. 또 틀린 걸 고르랬어. 뒤져라 해놓고 또 틀린 거 고르고 앉아 있어라. 아니야. 맞는 거 기억 디귿이야. 니은 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기억 디귿. 다행히 니은 리을은 없어서 다행이다. 그죠? 찾아보랬더니 니은 리을은 없네 또. 그죠? 예, 그럼 뭐가 잘못됐지? 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 혹시 내가 잘못 읽었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답이 나오면 그때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항상 박스 문제는 조심해서 풀을 것. 자, 20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근데도 38%밖에 안 돼. 1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뭐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까?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했지. 한다면 안 돼요.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며칠 내?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 통보. 맞는 문장이죠?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요? 107페이지에 있대. 105, 106, 107 나와요? 아니야. 106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106페이지 중간 박스 바로 밑에 보면 그 내용이 친절하게 써 있을 것이고 아마 밑줄도 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지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어. 아셨죠? 2번.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 나오죠? 맨 밑에 106페이지 맨 밑에. 원래는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무슨 대상인데? 안전진단 대상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것하고 거기 몇 가지 나오죠? 네, 거기 3가지 나올 거야. 그런 건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지문에서 뭐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3번부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방권자, 이거는 정비계획 이방권자들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시장운수 등이라고 표현하죠. 시장운수 등인 이방권자들이 원래는 지들이 부담하는데 항상 그럽니까? 아니야. 근데 요청자가 있으면 그 요청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원래는 이방권자인 시장운수 등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한다? 라고 하면 틀리죠. 원칙은 그건 아니고 예외란 뜻입니다. 예외야. 2번, 3번이 틀린 정답이죠. 근데 4번, 점주구역 이방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냐고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아까 안전진단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몇 페이지? 107페이지 맨 위에 3가지 있었잖아. 이미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됐대. 붕괴된 거 안전진단하면 뭐로 나오죠? 붕괴됐구나 하고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안전진단 할 게 뭐 있어? 그냥 재건축하면 되지. 이미 붕괴됐는데. 그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다. 자, 또 5번. 시두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시장운수로부터 받았어요. 검토해보니까 뭐야? 순 엉터리 같아. 그럴 때는 누구한테 다시 그걸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얘들은 공적기관이라고 그랬죠? 얘들한테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 좀 해봐라. 이게 과연 걔들은 안전진단인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정답. 자, 21번. 정비사업 시행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첫째,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원래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부터 구성하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에 보시면 몇 페이지? 117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맨 밑에 117페이지 맨 밑에 조합 설립 추진회 세 번째 줄에 보면 추진 정비사업에 대하여 뭔다?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회? 27회 때 현무제야. 그러니까 항상 추진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공공 지원이 뭐죠? 쉽게 말하면 공공 지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공이니까 공공시행자가 지원해준 거,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거니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서 내가 지원해주겠대, 도와주겠대. 그때는 굳이 뭘 구성하지 않고 추진회에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예, 공공지원이 있을 때는 따로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예, 달동네 사업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돈을 처발로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면 부도 나서 망한다 그랬어. 어차피 조합이 부담할 만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 나기 때문에 누구만 한다고? 공공시행자들이 예산,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달동네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세 번째, 그건 설명 안 했었어. 근데 상식으로 한번 읽어봐.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세 번째 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자기 이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법. 지장이 뭐죠? 이거 손두장 찍으라는 얘기야. 그 지장을 날인한 방법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기 뭐라고 하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맞을까 틀릴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잘 생각해요. 생년월일은 적는다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적을까 안 적을까? 안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는 안 적어요. 왜 그러죠?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버려요. 이제는 웬만한 데는 주민등록번호 적는 건 이제 안 하게 됐어. 적더라도 뭐죠? 맨 앞에 생년월일 있잖아. 그죠? 거기만 적지 디지트번호는 못 적게 되는 게 대부분인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법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건 없단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틀린 문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정리합니다. 4번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사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사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설명했었죠? 설명했었는데 그림 잘 정리해. 자, 누가 있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뭘 구성합니까? 조합을 설립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받아? 동의서 받으러 다니죠?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고? 토지등 소유자고. 그럼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추진해서 찾아오면 동의서 써달라면 써줘 안 써줘? 동의해주죠. 그럼 동의만 해주고 끝납니까? 아니요. 냄비도 갖고 오고 후라이팬도 갖고 와요. 그럼 냄비도 주고 후라이팬 주거든? 그거 받으려고 뭐 하는 거야? 동의서 써주는 거죠. 그럼 냄비나 후라이팬은 공짜입니까? 그것도 돈덩어리입니까? 돈이야. 여러분들이 부담할 거야. 그게 세세가 공짜로 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비로 다 나갈 돈이야. 그게 공짜 아니야. 근데 주니까 어떻게 돼? 좋다고 받았죠. 그럼 몇 사람 뭐죠? 야, 이거 어디서 났니? 그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니 주대. 그럼 나도 동의하러 가야지. 그래서 또 그거 받으러 다닙니다. 사실은 바보짓 하는 건데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였죠? 추진에도 동의했어. 이 추진을 여기서 법에서 뭐라 썼냐? 상대방이라고 됐습니다. 요 동의의 상대방 누구한테 해줬어? 추진에다. 근데 이 동의한 걸 중간에 뭐 싶다? 철회하고 싶더라. 나중에 다시 아예 안 할래? 철회하시오.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철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잘 봐요. 첫째는 이 철회서가 여기서 이 사람이 철회했잖아. 그 철회한 그 철회서가 누구한테? 상대방 동의했던 데 보내야 되죠? 그거다 이걸 해서 여기 뭐가 됐죠? 도달된 날. 철회서가 여기 도달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달된 날 효력이 발생할까? 아닌가?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할까? 도달주의야 발송주의야? 그거 따지면 안 돼. 지금 거기까지 갈 게 아니야. 또 하나 있어. 철회 효력은 철회서를 여기만 보내면 안 돼요. 또 하나 보내야 돼. 누구한테? 조합설립 인가권자. 지금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누구야? 예, 시장수등. 이 시장수등이거든. 이자한테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다 보내야 되지. 여기만 보내면 안 돼요. 누구도 보내라? 이 시장수등인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을게. 얘들한테도 이 철회서를 뭐 한다? 여기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철회서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는 겁니다. 철회서가 접수가 돼. 그럼 접수한 날 그때가? 아니야. 또 접수한 인가권자는 누구한테? 조합설립 추진에다 그걸 다시 또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철회서를 여기다 보내서 도달난 날 토지등 수자가 시장수등인 인가권자한테 철회서를 보내서 접수해가지고 다시 인가권자가 여기다 뭔 날? 통지한 날. 통지래요. 그러면 여기는 도달됐고 여기는 접수됐고 여기는 다시 통지됐죠. 이 중에 뭐 한 거? 도달하고 통지 둘 중에 뭔 날? 더 빠른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여기 철회는 몇 군데다 보낸다? 두 군데다 보내야 된다는 거. 철회서를 추진해야 되는 상대방한테도 보내야 되고 시장수인 인가권자도 보내야 되고 양쪽에 다 보내랍니다. 그랬을 때 이 접수한 인가권자가 다시 추진에다가 그걸 통지한 날. 그럼 이 추진에는 여기서 직접 봐서 도달된 날이 있고 여기서 와가지고 통지됐죠. 둘 중에 먼저 접수되는 거. 그것이 뭐란다? 추진, 이 조합설립의 철회한 효력이 그날부로 발생한다. 둘 중에 도달과 통지 중에 더 빠른 때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되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낸지 아십니까? 이거 두 번인가 세 번 났었어. 근데 어떻게 내냐면 한 번은 연도를 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동의서를 해줬고 몇 년 몇 월 날 철회서를 작성해서 여기다 도달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철회서가 여기 접수됐고 다시 몇 년 몇 월 여기 통지가 됐다. 이 중에 언제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지 고르시오. 시험 문제를 그질러 냈습니다. 그럼 간단해. 뭐가 아이고야 간단해. 도달이나 통지 중에 더 빠른 때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했어. 아셨죠? 자, 정답은 그렇게 찾아라. 자, 그 다음에 몇 번? 몇 번이야 이제? 5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수행자가 되는 경우 없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있었어?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다시 돌아가 보면 116페이지 보십시오. 몇 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원래는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이나 또는 20인 미만이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 재건축은 조합이 원칙이야. 원칙은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20인 미만인 경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은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근데 이 조합이나
토지등록세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자들을 지정해서 그자도 보고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거기 116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4, 5, 6 줄로 나와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가 하지 않고 조합이나 토지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 조합설립 추진회가 구성이 일단 됐다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가 누가 하기로 해 바뀌었어?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기로 사업시행자 변경됐죠? 그럼 여기 추진회 구성 승인 받은 거, 조합설립 인가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돼? 사라져야죠. 왜? 시행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원래는 조합을 추진했다가 누가 하기로 했어? 시장수 등이 하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 받은 거, 조합설립 인가 받은 건 뭐 된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그게 시험 문제 났었죠. 언제부터 취소된 거로 본다? 얘들이 공공시행자의 시장수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로 뭐 됐죠? 지정 고시된 날의 다음날. 예,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수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죠? 지정 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누구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예, 조합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설립 인가받은 것 또는 추진회 구성 승인 받은 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와요? 116페이지 아까 말한 박스 바로 윗줄에 몇 회 시험 문제 났다고 되어 있다? 30회 시험 문제라고 이쁘게 표시되어 있죠?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걸 조심하라 되죠. 자, 그 다음 몇 번? 이제 22번 조합 지위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먼저 양도나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우리 정비사업은 이미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죠. 뭐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사용수익 처분, 처분권이 있으니까 넘겨받는 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 그랬죠? 다만 투기과직에서는 전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투기과직이고 이거 어디에 나오죠?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건 몇 페이지? 119페이지 맨 밑에부터 120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해서 119페이지 맨 밑에부터 중요한 거야. 이때 투기과직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언제부터 조합설 인가받은 이후에 누가 양도인이 왜 양도했어? 질병 치료 때문에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팔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이때 조심할 건 질병 치료는 그 치료 기간이 몇 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1년 이상입니다. 질병 치료했을 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으로 세대원 모두 이때 혼자 그 환자만 갑니까? 가족이 다 가야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개소리 써는 것 같아. 그죠? 아니 환자 혼자 가야지 나머지 다 가면 돈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객지 가서 또 돈 벌으라고? 그럼 노가다 뺏기 더 하겠냐? 객지 가서 버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거야. 아유, 환자는 치료받는 동안 나는 뭐 해야 돼? 열심히 돈 벌어서 환자 먹여 살려야지. 그죠? 근데 세대원 저 내려가 버리면 거기 가서 뭐 손가락 빨고 사냐?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이야. 하여튼 현재 법은 그래요. 세대원 모두가 원료의존했다. 그 환자가 치료받으는 그 장소인 특광 특시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뭐 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혼자 가는 건 안 되고 세대원 모두가 같이 따라가라. 이거 될 때만 팔고 떠나면 양수인은 조합원제를 승계합니다. 세 번째, 투기관지국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객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언제부터? 투기관지국에서 언제부터 조합원 지위는 승계가 안 되죠? 첫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객 인가후. 여러분들 책이 아까 몇 페이지? 119페이지 맨 밑에 나오잖아. 꼭 밑줄 쳐놓고 꼭 표시해 두세요. 그건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객 인가받은 이후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원칙자는 그 이후부터는 승계되는 게 원칙인데 단 뭐로다 승계되는 건 괜찮다 그랬죠? 상속하고 이혼으로 승계되는 건 된다. 상속 이혼은 된다 했으니까 그건 맞는 문장. 근데 4번은 투기관 중에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래. 그런데 거기 소유한 기간이 몇 년간 소유하고 있었답니까? 10년간. 120페이지에 나와. 이건 설명 안 했었어요. 120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것은 한 3, 4년 전에 새로 신설된 거거든요. 1세대 1주택자인데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10년 이상 소유. 거기 거주기간은 몇 년 이상 살았었다? 5년 이상 거주했다. 이 사람 물론 아까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받은 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받은 이후에는 양도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무슨 지역이니까? 투기과지구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소유하거나 거주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팔고 떠나면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팔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소유기간 10년, 그 다음에 거주기간 5년. 그거를 숫자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7년, 3년이 아니라 10년, 5년입니다. 4번이 정답. 5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맞아요? 당연하죠. 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보내야 되잖아. 돈 받고 보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자, 23번.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조합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시공자 선정할 수 있죠? 몇 페이지? 125페이지. 요약지 125의 맨 위에 나옵니다. 두 번째, 건설산업기부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나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결국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만 뭐 된다?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4번에 나오죠? 125페이지 중간 밑에 4번. 철거 공사 하는 것도 뭐 할 때? 시공자 계약 체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시공자가 결국 뭐도 겸한다? 철거자도 겸하라고 그렇게 계약서 쓰라고 몇 번 얘기했었어. 그래서 그건 정답. 또 4번. 조합원이 몇 명? 100명을 초과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원래는 경제입찰입니다. 근데 몇 회 이상 유찰되면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뭘 한다? 수의계약법으로 정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말 주어졌죠? 이거 왜 이 조건이 들어가 있죠? 100명을 초과하는 이유가 왜 들어있어 이게? 이유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 맨 위에 다만 조합원이 몇 명이다?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조합 총회에서 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되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면 되고 100명을 초과할 때는 경제입찰인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00명 이하일 때는 그냥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대로 하면 되고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제 그 말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원칙은 경제입찰. 단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라고 해서 100명 초과란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할 수 있죠? 근데 시공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랍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이 뭐죠? 규약.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다는 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마지막 24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 틀린 것 1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예, 조금 작거나 너무 넓은 건 줄이거나 또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뭐가 똑같죠? 증환지, 감환지. 그거와 같은 놈이야. 약간 작은 건 더 늘려주고 너무 큰 건 좀 줄여주고 그에 따라 뭘 주죠? 청산금, 징수지급. 본 해야 돼. 그러나 늘려주고 줄여주는 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 징수지급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 근데 2번 수십 번 얘기했어.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언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표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까? 131페이지 요약지 가봅니다. 131페이지 요약지. 어디 나오죠? 중간 밑에 관리처분계 수립기준에 2번 현금 청산. 밑줄 쳐 있어? 안 쳐 있어? 거기에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이쁘게 거기 표시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라는 걸 조심하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을 거야. 수업을 빠졌다면 몰라도 들었다면 표시가 있을 것이다. 표시만 해오면 된다.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머릿속에 제발 좀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야. 안 들어가요? 예, 혹시 망치로 다 때려 박아 그러면 안 들어가면. 예, 망치로 때려 박으면 들어가긴 하. 그죠? 뭐라고? 아, 망치로 때리면 다 없어져요? 이런 속에 꽉 안 박아놔서 그렇지. 팍 박아놨어야 되지. 하여튼 그거 조심하세요.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0%예요. 제가 이전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도 못 맞춘 건 내가 이전까지 처음 봤어. 충격을 받은 거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맞춘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다는 소리야. 다 빵프로래, 빵프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찍어도 확률적으로는 야 2번이 나와야 되잖냐 아무리 못해도. 근데 없어요 정답이. 그래서 맞춘 분이 한 번도 안 계신 빵 퍼센트는 내 생전 처음 봤다 해서 하여튼 빵 퍼센트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야. 틀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표시 안 해놓은 건데 시험 문제 났다고 틀렸다. 뭐 그럴 수 있어, 그죠? 빵 프로 나올 수 있어 어쩌면. 그런데 분명히 중요하다고 표시하라고 했는데도 틀려버리면 도대체 뭘 맞출 거야? 어떤 걸 맞출 거야?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빵 퍼센트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자, 세 번째,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그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된다. 24번에 3번 정답하신 분들 한번 보자. 24번에 3번 23번이죠? 3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76.2%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76%가 그냥 3번이 정답이라고 그게 뭐였다고? 틀렸다고 하셨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틀렸어도 시험장 가서는 틀리지 마십시오. 왜 이걸 문제를 냈냐면 설명 안 했고 우리 요약집에도 없어요. 요약집 없는 거야 이건. 3번 지문은. 2번은 지문에 있는 건데 틀렸으니까 말이 안 되는 수있지만 3번은 틀려도 괜찮아. 근데 이건 요약집 없어. 제가 한 번 설명했었어요. 뭐라 설명했냐면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누가 조합원이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부터. 재개발의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란다. 근데 그분들이 뭐가 되죠?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잘 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자, 누구? 자,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재개발 사업에서 첫째 뭐부터 정리한다? 토지 등 소유자. 누가 토지 등 소유자죠? 꼭 이거 다 같이 쓰세요.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누구다?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일단 요거부터 들어가야 돼.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누가 있단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래서 몇 명? 세 사람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조합이 설립되면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조합원입니까? 예,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아니야.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에요. 그럼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 이게 달라요. 근데 이 중에 그러면 얘들이 조합원이 되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있었고 봐요. 여기 토지 소유자 있고 또 누가 있단다? 건축물 소유자. 이거는 건축물 그러자. 여기서 건축물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 뭐 있죠? 토지 위에 누가 있단다? 지상권. 이렇게 정의하죠. 그럼 이건 누구다? 토지 소유자. 이건 건축물 소유자. 이건 누구다? 지상권자. 이렇게 세 명 있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자 한 명, 건축물 소유자 한 명, 지상권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조합원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하고 같이 있어. 야, 땅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야.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누가 있단다?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한 명, 지상권자 한 명 이렇게 두 사람으로 볼까? 아니요. 만약에 토지하고 뭐가 같이 있다면 보세요. 여기 먼저부터 하자. 여기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몇 명으로 봅니까? 두 명입니다. 각각입니다. 토지 소유자 한 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고 건축물 소유자 한 명, 이 사람도 조합원 각각이에요. 그런데 토지하고 지상권자가 있다면 그때는 아닙니다. 둘 중에 뭐 하는 자? 대표하는 자. 대표하는 자 1인. 이 사람이 뭐 된다? 이게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항상 지상권자도 뭐는 될 수 있지만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 한 사람씩 두 사람을 보지는 않고 둘 중에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뭐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분양받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분양받는 자, 이때 분양 대상자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 번째, 분양 대상자. 이때 분양 대상자는 누구만 된단다? 토지 소유자하고 또 하나 건축물 소유자. 이 사람만 분양 대상이 되지.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여기서는 또 빠져버립니다. 요거 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상권자는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 돼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데다 지상권자는 들어가요. 조합원 자격. 누구 들어간다? 지상권자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람 수, 토지 소유자 숫자 셀 때는 어떻게 센다? 각각 한 사람에서 세지 않고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에 대표하는 자 한 사람, 요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보고 나중에 분양받을 때는 누구는 빠진다? 지상권자는 빠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만 분양 대상자가 된다.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저렇다는 거. 저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설명 안 하지만 마지막은 저게 마지막이야. 아셨죠? 다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이야. 저 밑에 거 났고 위에 것도 났고 다 났던 거야. 근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이해됩니까? 거기까지. 자, 그럼 뭐는 틀렸어? 다 맞았나? 2번이 틀렸어요? 예. 예. 어디 갔어? 2번이 틀렸고 3번은 지금 넘어갔죠? 이제 4번. 그럼 3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야. 그다음에 4번.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면 몇 주택? 1주택만 준다. 원칙은 1주택만 주는 거. 원칙이죠? 맞는 문장. 그런데 5번. 분양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받겠대 안 받겠대? 안 받겠대. 왜 안 받아? 너무 비싸대. 이거 분양할 때 자기 분담금이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럼 차라리 뭘 받겠대? 임대주택 받겠대요. 분양주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분담금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차라리 뭘 받겠다? 임대주택 들어가겠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중간에 받기에서 뭐가 바뀌었어? 관리처분계획 변경됐는데 그럼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인가 받죠? 변경할 때도 원래 뭐 받죠? 변경인가 받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이야? 중대한 변경이야? 중대한 변경은 열거하지 않는다 그랬어. 중대한 변경은 열거하지 않아. 항상 뭐만 열거하죠? 다만 이런 데.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뭐 받아라? 변경 인가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법 만드는 원리를 꼭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열거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인가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다. 그래서 5번은 아마 잘 모르지만 관리처분을 변경하는데 열거돼 있어. 열거된 변경은 다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그거는 신고. 그렇게 해서 5번 질문은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됐어요? 예. 다행스럽게 5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은 24번에 한 분도 안 계셔. 아닌데? 23.8%인데? 4분의 1은 이거 5번을 정답을 했는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라 경미한 변경. 인가받는다? 신고나 그냥 한다. 신고나 그냥 한다. 공법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공법의 기본 원리를 푸는 게 그거 하나 있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게 몸에 배지를 않아. 왜?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열거에 되는 변경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인가받는다? 신고하거나 그냥 한다. 신고하거나. 이거 자꾸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 모르잖아. 모르는 질문도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대입하면 맞아요. 대부분이. 이전까지 문제를 그렇게 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아는 것만 푸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그런 공법의 기본 원리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주택법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